앞주 토요일 조금 고생 좀 했죠. 네. 자, 오늘 부분은 181쪽입니다. 181. 예, 취득 이후 유행자산의 평가. 자, 이 부분은 이론을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론, 요즘에는 이 세 가지 파트인데요. 이론 문제, 그 다음에 분계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행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분계 문제를 좀 줄이고 하는데 이 파트만 우리가 분계 문제도 중요시 여기는 파트예요. 근데 지금 현재 들었을 때는 그 기본 원칙만 잡으면 분계 문제나 계산 문제나 아주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행자산 평가적인 문제가 첫 번째 원의 부분을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유형자산을 가운데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 정책을 우리가 유행자산을 분류별로 선택한다. 줄 것이에요. 분류별 있습니다. 선택. 자, 다시 무슨 모형이 있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다. 자,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구입했을 때 가액이죠. 그 가액을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원가 모형 하든 재평가 모형 하든 출발점은 줄 거죠. 최초 인식 시점의 적정은 뭐다? 원가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원가 모형 네 번째 줄에 원가 모형이 줄 것이고 원가 모형 것이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줄 거세요. 밑줄 전체 긋지 마세요. 내가 불러주는 그 부분만 줄 거세요. 자, 그러면 유행자산 재평가인데 첫 번째 재평가 금액에서 재평가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까지는 같죠? 자, 다시 보세요. 이까지는 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다는 것은 같죠? 이 경우 최초로 재평가 모형을 정하는 것을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재평가 모형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 표시한 게. 자, 그 다음은 원가 모형과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원가 모형은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재평가 모형 할 때는 우리가 손익이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다시 원가 모형은 뭐다?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손익이 인식되지 않고요. 재평가 모형은 손익을 인식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둘 다 장부 금액으로 보고하는데요.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이제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운데 주면 공정가치 밑줄 보세요. 공정가치. 재평가할 때는 공정가치를 재평가 가액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할 때 재평가할 때 항상 장부 금액을 뭐로 수정한다? 재평가 금액인 공정가액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공정가액. 자, 그 다음 이 재평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 번째 줄 가운데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항상 뭡니까?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뭡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행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행자산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이론 정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재평가 모형은 적용한 개별 분류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맨 위에 재평가는 선택적 재평가 줄 것이에요. 선택적 재평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준 1평가 금액.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재평가 보고에 대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 가운데 동일 분류 내 유행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동일 분류는 동시에 재평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되고요. 3번 별표시 하세요. 이 3번 유행은 회계 처리죠. 근데 회계 처리가 1순위입니다. 회계 처리가 1순위고 이 회계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183쪽에 보면 1, 2번 있어요. 재평가로 인한 장부 금액의 변경이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 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별표시하는 게 뭐다? 가로 3번에 원 1번입니다. 원 1번 재평가 손익의 회계 처리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험의 주된 내용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알아보면 되는데 기억번 있어요. 자, 182쪽에서 183쪽 보면 그게 재평가지기 문제에서 첫 번째 기억번은 뭐가 되어 있나요? 기억번은 먼저 재평가 손실이 인식됐나요? 재평가 이익이 인식됐나요? 그래서 최초 재평가 시 평가증이 먼저 발생했다. 그래서 플러스가 먼저 발생했다라고 봅시다. 됐나요? 자, 재평가 이익이다. 그래서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평가되게 되면 이 재평가 이익이 인식될 때 이 계정을 뭐로 처리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라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재평가 잉여금. 잉여금. 자, 그럼 재평가 잉여금 뭡니까? 유행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한 결과 공정가치가 더 높았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뭐다?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플러스 된 거. 자, 그런 후에 이제 뭐가 됐나요? 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 재평가 증 다음에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재평가 손실. 자, 그래서 A에 봅니다. A에 보면은 그 증가액은 뭐다? 재평가 잉여금 무슨 계정이냐? 이익 계정이 아닙니다. 수익 계정이 아니고요. 내가 앞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특히 유행자산은 장기간 가져가는 거고 단기간에 끝나는 재평가는 평가 손실은 단기에 끝나니까 바로 즉시 비용과 수익 처리해 줍니다. 근데 유행자산은 단기간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이죠. 그럼 지금은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다가 또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수익과 비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잠시 어디로 두느냐? 자본으로 두는 거예요. 자본. 그 자본 항목에도 완전한 자본이 될 수 없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A의 두 번째 줄에 재무 상태표에 재평가 잉여금 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포괄 재평가 잉여금은 뭐가 된다? 증가됐을 때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다. 수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재평가 잉여금은 수익 계정이 아니다. 왜?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는 나중에 어디에 처리한다? 재무 상태표상에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괄 누계액에 대체한다.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 갑니다. 자, B는 재평가 정 이후에 다시 뭡니까? 평가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그 금액을, 잉여금을 감소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 경우 재평가 잉여금을 초과한 금액은 그거는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 그리고 재평가 손실은 바로 비용 처리하고 재평가 이익은 뭐냐?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요것이 금액을 많이 지었지 말고 처음에 뭐와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장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비교했는데 공정가치가 높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다?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요. 좋죠. 그럼 그 금액이 만약에 10원이라고 봅시다. 10원. 그 뒤에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가치가 뭡니까? 마이너스 만약에 8원이 됐어요. 8원. 그럼 8원이 되면 앞에 뭘 있다가 불완전한 것을 자본으로 줬죠. 왜 자본하고 들었어요? 자본은 이월할 수 있잖아요. 수익과 비용 이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이걸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뭐한다?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두었다고요. 그럼 요거 넘어오면은 이 금액만큼을 충분히 상계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된 금액만큼을 팔는가 이 두 개를 뭡니까? 상쇄를 시킨다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재평가 손실 인식된다 안 된다? 앞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재평가 손실과 상계 처리했으니까 재평가 손실은 인식되지 아니하고 뭐 됩니까? 플러스 이미 이 결과는 뭐다?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손실을 뭐한다? 상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재평가 손실이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후에 누계액이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10원이었는데 마이너스 8원을 썼죠. 8원을 재평가 손실 상계시키기 썼으니까 재평가 누계액은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2원이 남아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 과정이고 그러면 또 봅시다. 지금 기획본에서 첫 번째 재평가 잉여금이 10원 발생했어요. 그럼 10원 발생했을 때 요 뒤에 다시 재평가 될 때 마이너스 12원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럼 이 앞에 금액보다 뒤에 금액이 넘으면 여기서 상계시키게 되는 것은 10원은 상계 처리되죠. 그러면 기존에 요 결과에서 어디상 재무상태표상 누계액 재평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0원이었는데 여기 10원을 써버렸죠. 그럼 10원을 써버렸으니까 이제 재평가 누계액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초과되는 얼마 나와요? 2원 손실. 요 2원은 이제 뭐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 비용. 됐나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묻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요 지금 이 상계하는 것을 나중에 분계 처리 묻고 일단 이론을 먼저 알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처리도 일단 간단해집니다. 항상 뭡니까? 자, 순서.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죠. 그럼 뒤에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재평가 손실이 뭐보다 낮아요? 앞에 전기의 재평가 이익보다 낮죠. 낮으니까 상쇄만 하면 되고 그럼 이때는 재평가 손실이 인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재평가 기타 포괄 누계액에서 일부 그 금액만 차감되는 되는 거죠. 비용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앞에 금액보다 재평가 손실 금액이 크죠. 재평가 크니까 뭐 15만큼은 상쇄시키고 초과 금액 2원 있죠. 요 2원은 뭐다? 재평가 손실 해가지고 당기 비용 처리한다. 됐나요? 이 과정. 자, 그래서 재평가 손실 해가지고 당기 비용 처리한다. A, B. 됐나요? A, B를 흐름을 보면 잘 못 잡지만 지금 이 두 가지 내가 다 설명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과정을 보면 이해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물어요. 하나는 여기에서는 이 손실은 비용이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재무 상태표상에 재평가 기타 포괄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물었으면 이제 처음에 10원에서 얼마 썼으니까 8원은 상쇄한다고 썼으니까 얼마다? 2원이다 라고 답해야 되고 그러면 손익 계산상에는 인식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거를 묻는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재평가 한 후 재무 상태표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처음에 10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10원을 다 써버렸죠. 그러면 재평가 누계액이 없어졌죠.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초과된 금액이 있죠? 초과된 얼마가 있어요? 2원. 요 2원만큼은 뭐 된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됐죠? 요거 손익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오히려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할 때는 좀 그래도 나와요. 근데 재평가 손실을 출발했다가 조금 손실을 조심해야 되는데 A입니다. 니은에 최초 재평가 시 재평가감이 먼저 발생했다. 자, 그러면 니은이죠. 자, 마이너스가 먼저 발생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장부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한 결과 장부가입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럼 공정가치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요게 20원이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럼 요때 이것을 뭘 할까요? 할 때 바로 마이너스 당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낀다고요? 자, 여기서 바로 당기 비용인 뭐로 처리한다?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구분 보세요. 첫째요, 뭡니까? 이익이 발생할 때는 뭡니까?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아주 불완전하니까 이런 불완전 수익을 많이 잡아버리면 세금을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 자, 비용은 우리가 뭡니까? 많이 잡을수록 이익이 적어지죠. 자, 우리가 앞에, 보수주의란 말이죠, 보수주의. 보수주의 안전성의 원칙인데, 기업은 일단 뭡니까? 순간적으로 이익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익을 뭡니까? 가공이익을 발생시켰는데 됐으면 실질적인 이익은 있으나 장부상에는 이익을 낮춤으로써 세금과 배당을 적게 해줍니다. 그럼 그 기업은 뭡니까?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거는 이 재평가 인용 아직 불완전 이익을 수익으로 잡아보면 배당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럼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즉시 비용 처리해주면 이익이 낮아질 거고. 됐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이익이다, 예상되는 이익이다, 이런 거는 수익을 잡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처리하고, 이거는 예상되는 비용이지만 비용으로 잡아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수주의 개념에서 예상되는 비용은 잡아주고, 예상되는 이익은 잡지 말자. 됐나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주의 논리를. 자, 그래서 A번이 최초 재평가 감소한 경우는 줄 거죠? 단기 손익인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B. 최초 재평가 시 재평가감 이후에 재평가 정됐어요. 정한 경우에 정기에 인식한 재평가 손실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한다고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보세요. 요거는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는 이 두 개를 상쇄시켜버렸죠. 됐나요? 상쇄시키고 여기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재평가 손실이 됐다가 다시 뭐로 되면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고요. 예, 플러스가 됐다고요. 됐나요? 그럼 플러스가 된 만큼 요 금액을 상쇄시켜서 그걸 이제 뭐로 한다? 이익으로 처리해 준다고요. 이익으로.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고요. 재평가 정의됐을 때는 뒤에는 뭐다? 비용 처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럼 요거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됐을 때 플러스가 이제 됐어요. 플러스가 여기서 얼마 되느냐? 10원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된다? 재평가 인용이 발생했죠. 그러면 요 금액에서 상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 상쇄시키는 10원만큼을 뭐로 인식하자 하는 거죠? 요만큼 상쇄된 만큼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자.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고. 됐나요? 자, 그럼 이 금액만큼만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이 금액만큼.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인데 요리 되면은 이 15만큼을 뭐 한다? 상쇄되면서 단기 수익이 인식되네요. 뭐 재평가 이익이 인식되네요. 자, 그러면 또 마이너스 20원이 됐어요. 20원이 돼 있다. 재평가 손실. 그때 단기 비용 처리했죠. 단기 비용 처리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재평가할 때 플러스 얼마? 25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5원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재평가 손실 인식될 금액이 있죠. 이 금액만큼은 마이너스 20을 상쇄한 만큼 이 금액을 뭐로 처리한다? 단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럼 단기 수익을 이것을 뭐다? 상쇄되는 만큼 25원 중에 재평가액이 될 때 앞에 정기의 재평가 손실 금액만큼만 뭐다?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건 단기 수익이 뭐라고요?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하고. 자, 그럼 초과된 금액이 있죠? 그럼 초과된 금액 5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재평가 이익 인식될 때 뭐라 처리한다? 그럼 잉여금 처리한다고요.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서 재평가 잉여금이다.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처리한다? 자본 항목에 속하는, 재무상태 자본 항목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처리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다음 B 갑니다. 그래서 손실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초과액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 1 인식하고 동금액은 마감 분기를 통해서 재무 상태 표상에 뭐한다? 재평가 잉여금,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한다. 자,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는데 얘는 문장을 읽으면 뭐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단계를 해놨잖아요. 이 단계, 이 과정.
자, 그러면 우리가 재평가의, 유행자산의 재평가에서 총 계정 과목이 몇 개 나와요, 지금? 자, 첫째는 재평가 손실인 거죠. 됐나요? 재평가 손실은 그 말대로 비용 처리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비용이니까 어디가 포괄 손익 계산서에 인식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하는 거죠. 재평가 이익입니다. 재평가 이익은 단기 수익입니다. 단기 수익이라고요. 그럼 단기 수익이니까 이 금액은 어디에? 예, 역시 손익 계산서에 인식되죠. 자,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안 한다?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뭐다?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다.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다. 그럼 이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어디에 된다? 재무상태표서의 자본 항목이 있어요. 자본 항목, 그 자본 유지 조정 항목이 있는데, 그 자본 유지 조정 항목의 뭐다?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처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지금 총 몇 개 났어요?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뭐로 처리하는 거다?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수익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어디에 반영한다? 재무상표의 기타 포괄 손익.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합니다. 자, 첫째 뭡니까? 먼저 장부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한다. 그럼 공정가치 비교할 때 공정가치 크다. 그것이 뭐라고요? 플러스된 금액이 재평가 잉여금이야. 그럼 방금 재평가 잉여금은 뭐로 처리하는 거다? 수익이 아니야. 그리고 어디에? 재무상태표상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에 가감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후에 재평가 손실이 반대 논리가 발생했어요. 그럼 반대가 발생했으니까 그거는 상쇄한다. 상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익과 재평가 손실 금액과 앞에 전기에서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손실 금액을 상계한다. 그러면 상계하는데 지금 이 금액은 앞에 거보다 재평가 손실이 전기 재평가 잉여금보다 적죠? 적으니까 상쇄만 될 뿐이고 단기 손익으로 재평가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 이익과 상쇄했으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익계산 재무상태표상에는 앞에 10원에 88원을 썼으니까 2원이 남는다는 거고 여기는 비용 처리가 손익의 처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뭡니까? 더 많아졌죠. 둘 다 일단 뭡니까? 앞에 인식된 금액만큼만 뭐한다? 상세, 즉 상계 처리한다. 그럼 상계 처리하고 초과된 오히려 재평가 손실이 단기 재평가 손실이 많아졌죠. 많으니까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단기 비용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있던 누계액은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까지. 니어는 먼저 이제 뭐가 발생했어요? 재평가 손실이 먼저 발생했어요. 그럼 재평가 손실은 그 즉시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뭐다? 비용 처리를 한다. 자, 재평가 손실은 즉시 비용 처리한다. 됐나요? 그런 뒤에 다시 뭐가?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럼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것 있죠? 아까 10원을 적었네. 20원이니까 10원이죠. 그럼 10원만큼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다? 상계한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앞에 여기 이익이 있었지나 앞에 손실분과 상계한다. 그런데 그 상쇄된 금액만큼은 뭐한다? 수익으로 처리한다고요. 요것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서. 요 개념에서 요 개념 넘어갈 때와 여기서 이 개념 넘어갈 때. 저거는 너무 실수 안 해요. 항상 여기서 실수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재평가 손실 후 재평가 이익이 인식됐다면 앞의 금액과 상쇄한다. 그럼 상쇄된 것만큼 뭘 한다? 단기 수익, 재평가 이익이라고 처리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평가 손실이 인식된 후 재평가 뭐다? 재평가 이익이 됐어요. 그러면 상쇄되는 금액만큼은 있죠. 방금 뭐 처리한다고요? 단기 수익인 재평가 이익 처리하고 여기는 초과금도 있죠. 초과금은 이제 뭐냐? 재평가 잉여금 자본 항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정을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계정을 가지고 이용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183쪽에 있는 재팬거리는 장부금액 변경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86쪽이 뭐죠? 186쪽에 20회 때 기출문제 있죠. 자, 1번 보세요. 186쪽에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있어요.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동일한 분류 자산에는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뭡니까? 동일한 분류적인 동시에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다. 원칙은 뭐라고요? 동일한 분류라면 동시에 한다 하는 거죠. 동시에 하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원가 자체잖아요. 원가 자체는 차초에는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원가 모형이니까. 자, 그래서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알겠나요? 언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재평가되는 시점에 하는 거지 무조건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가로 출발해서. 그 다음 3번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자, 분류 전체를 재평한다.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입니다. 전체를 하되 나중에 뭡니까? 유형이 동일한 것은 동시에 처리하고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일단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자, 특정 유형자산 재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에는 감소됐어요. 그러면 뭐 감소된 이 시점은 뭐 됩니까? 평가 손실이죠. 그럼 이 경우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 감소액 전부를 단기 손익으로 인지합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먼저 됐죠. 마이너스 됐죠. 그럼 마이너스가 된 후에 재평가 됐죠. 근데 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 지문은 앞에 플러스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죠?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이 말이죠. 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평가 손실을 인식했는데, 예?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도 뭐한다? 전부를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자, 재평가 손실이 인식됐다. 됐나요? 근데 앞에 뭐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잉여금과 상쇄하고, 됐나요? 상쇄하고 무슨 금액만? 초과된 금액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전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재평가 잉여금 처리 후에 재평가 손실이 말했잖아요. 그럼 본 문제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 앞에 뭐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잉여금과 뭐다 상계를 하고 초과분만 비용 처리한다는 거지. 네, 반복됐나요? 왜 틀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액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단기 손익 처리한다. 그 다음에 5번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아니고요. 제거됐다고요. 그럼 제거됐다는 유형자산이 없어졌으면 이제 그건 다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평가가 유형자산이 재평가됐어요. 그럼 유형자산이 계속 존속하면은 다음으로 조정될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유형자산이 있고 재평가되고 유형자산이 존재할 때까지는 특정 유형자산이 계속 존재할 때는 지금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다시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또 가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이 쭉 계속 가면서 뭡니까?
누계액이 잉여금이 가면서 계속 상쇄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 유행자산, 재평가된 자산이 제거됐다고요. 제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졌다고요. 그럼 뒤에 재평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뭡니까? 다시 오를 지금 이익이 감소나 다시 이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없어지니까 그거를 바로 뭐 하자? 수익으로 처리하자 이 말입니다. 이 수익으로 처리하자? 그럼 그 수익이 완전한 수익이 되어버리면 자본이 증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 대체한다는 거죠. 다시 게임이 안 됐어요? 논리됐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인식을 기타 포괄 손익, 아까 재평가 잉여금은 완벽한 수익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수익이 아니랬죠. 그래서 수익이 아니니까 뭐로 들었어요? 자본으로 줬어요. 근데 그 자본 항목이 완전한 자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인식도 안 돼서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기 순이익 있죠. 당기 순이익은 지금 실제로 발생된 거죠. 그럼 기업이 주주총회를 가지고 요 이익의 일부를 이 당기 수익에서 일부는 배당하고, 배당하면 유출되겠죠. 그럼 유출을 시키지 않고 유보시킨 금액이 있어요. 요 유보가 적립된 거 있다고요. 적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당기 순이익 중에 배당을 하고 남은 유보시킨 거, 이 유보시킨 것을 우리가 자본에 드는 적립금 개념이라고요. 이 적립금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적립했다? 이익을 적립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 항목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 이익 잉여금 항목은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 써버리면 앞으로 기업이 쓸 돈이, 다 보죠. 내가 여러분과 사업을 했는데 기업이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익분을 전부 다 배당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그럼 기업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응? 나눈 돈이 없어. 그래서 요 일부 금액은 배당을 해주고, 일부 금액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시설 투자라든지 새로운 시설 투자를 새로운 신개발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또는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일부를 뭡니까? 여러분 주주들의 돈인데 그거를 유보시켜 놓는다고요. 그걸 적립금, 잉여금이라고요. 이익 잉여금. 됐나요?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그렇게 하면 돼요. 당기 순이익은. 근데 아까 이게 뭐 재평가 잉여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이익분이 아니니까 뭐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 아직 완벽한 자본 항목에 속하지만은 자본 유지 조정 항목이라고요. 불완전한 자본 항목이라고요. 아까 이 자산 가치인데 감가 누계액이 발생하면 현실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자산 가짱구 금액 가치에서 감가 누계액 차감해줘야 이 금액을 알 수 있다 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기준도 있고 부가적 평가 기준도 있고 부채에도 차감적 평가 기준이 있고 부가적 평가 기준이 있듯이 자본 항목에도 아직 불완전한 자본 항목이 있어. 이게 불완전한 자본이라고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자본을 가져갔다가 이제 그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수익을 인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된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대한 유행자산이 없어졌다면 그럼 뭡니까? 이익으로 처리해라 이 말이야. 넘겨줘라. 그리고 이익 잉여금에 대체시켜줘라 이 뜻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없어졌으니까 수익으로 잡아줘. 그러니까 이익으로 잡아줘. 잉여금으로 대체해줘 이 뜻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유행자산의 손상차손. 자, 유행자산 손상차손. 지금 이것만 잘 알면 분계처리는 아주 쉬워요. 이 가정. 우리는 이 가정의 금액을 내가 적어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요. 손상차손이 있는데, 자, 앞 시간에 내가 회계 변경이 발생할 때, 회계 변경 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회계 변경 시 조정 방법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소급법이 있어요. 소급법은 회계 변경이 일어난 시점에서 그 물건이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회계 처리를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해오는 방법을 소급법이라고 해요.
다시. 간단하게 일단 회계 처리는 그 다음 문제고, 말의 정의부터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자, 회계 변경이 됐을 때, 취득 시점이 있어요. 어떤 취득 시점이 있고, 이것이 쭉 오다가 회계 변경이 됐어요. 그럼 회계 변경이 됐을 때, 이 회계 변경이 됐을 때는 뭐 한다? 이걸 소급법으로 한다. 그럼 소급법 하면은 새롭게 변경된 회계 변경이 있겠죠. 그럼 새로운 방법을 뭐 한다? 소급한다. 어느 시점으로? 취득 시점으로. 그럼 취득 시점 돌아가가지고 뭐 한다? 새로운 방법. 바뀐 방법. 쉽게 말하면 바뀐 방법. 새로운 방법을 신방법에 의해서 다시 회계처 오른 방법이에요. 다시 회계 처리해 오른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기업이 뭡니까 20년, 30년, 50년 됐다면 처음부터 모든 작물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겠죠. 기존에 있는 손이 처리도 다 조정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급법은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 시점이 있고 회계 변경 시점에 이것을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어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앞에까지의 회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오지만 그러면 구방법의 회계 처리에 왔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하고 되나요? 그러면 새로운 신방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을 때 손익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손익에 미치는 차이가 있겠죠. 현재 회계 변경 시점에. 그럼 앞에 있는 장부를 모두 수정하지는 말고, 요건 앞에부터 장부를 모두 수정하는 방법이고, 근데 그 말대로 단기 일괄 처리법은 처음부터 구방법에 의한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신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요 기간 동안에 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금액의 차액이 있을 거라고요. 차액. 이 차액만큼은 조정해주는 방법을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전진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전진법입니다. 무슨 법? 전진법.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를 푸세요 하는 방법이에요. 예, 전진법. 그러면 전진법은 회계 변경이 일어난 시점에 요 앞에까지 가지도 않고요. 당연히 소급하지도 않고요. 자, 맞아서 뭐 한다? 소급해서 회계 처리를 조정할 필요도 없고 앞에까지의 손익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손익 차이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단지 여기서 전진법은 회계 변경이 발생한 시점 발생한 시점의 새로운 추정치와 회계 처리 회계 방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진법이에요. 그럼 전진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계 변경이 발생한 시점의 새로운 추정치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고 회계 처리 방법의 회계 방법이 뭐냐? 새로운 방법에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하냐? 전진법은 회계 변경이 발생한 시점 단기겠죠. 그럼 단기 이후에만 영향을 미친다. 회계 변경 시점은 단기 회계 처리하고 그 단기 이후에 새롭게 변경된 값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전진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말씀하냐? 손상차손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 부분. 자,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를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장부를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표시한다. 그러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해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 줄거세요. 심각한 가치 하락,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한다. 이때 인식된 것을 손상차손이다 하는 거죠. 손상차손이랍니다. 자, 따라서 매 보고 기간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을
줄 것이에요.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서 손상액을 추정한다. 자, 방금 앞에 재평가죠, 재평가. 재평가할 때 뭐와 무엇을 비교했어요? 재평가 시점의 장부 금액. 자, 재평가할 때는 뭘 비교한다고요? 재평가 시점의 장부 금액과 재평가 금액을 한다고요. 그때 재평가 금액을 뭐 한다고요? 공정가치. 그러니까 핵심만 계속 인식해도 답이 다 나와요. 그 분계치를 하려고 처음부터 노력하지 말고 이론을 먼저 정리가 다 되면 분계도 다 쉬워진다. 그래서 다시 방금 앞에 했는데, 자, 재평가는 재평가 시점이 있죠. 재평가 시점 무슨 금액과 장부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장부 금액을 적었지만 장부 금액이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지금 현 시점까지 가치가 하락한 감가 누계액을 뺀 거죠. 됐나요? 취득원가에 뭘 뺐다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재평가 되는데 이 재평가액은 뭐로 한다? 공정 가치라고요. 되나요? 그럼 문제에서 재평가액입니다 해도 되고 공정가치를 주면 이 공정가치가 뭐다? 재평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재평가는 장부금액과 재평가액, 즉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서 손상, 차손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추구한다? 원가, 장부금액입니다. 그 재평가를 할 때나 손상, 차손 인식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다? 장부금액과 비교한다고요. 원장액,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 그럼 이것은 뭐냐? 회수 가능 가액입니다. 뭐라고요? 회수 가능 가액. 다시 뭐라고요? 회수 가능 가액. 그러면 회수 가능 가액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 가액을 뭐라고 했다? 순공정가치. 여기도 공정가치죠. 순공정가치. 자, 그럼 또는 순공정가치도 있죠. 뭘 해놨어요? 사용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뭐와 무엇을 비교한다? 회수 가능 가액. 됐나요? 회수 가능 가액. 자, 그러면 187쪽에 봅니다. 2번 보세요. 회수 가능액은 무슨 줄 거세요? 순공정가치와 무슨 가치 중? 사용가치 중 무슨 금액? 큰 금액. 자, 여기서 조심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는 자산은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 적합법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야지 이 자체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적은 금액 해가지고 틀리게 한다고요. 큰 금액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회수 가능 금액은 공정가치하고 무슨 거예요? 사용가치 중 큰 금액. 큰 금액. 됐나요?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하고 그 중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큰 금액으로 회수 가능 가액 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을 주고 금액을 배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크고 적은 거는 뭘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 개념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정리 끝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재평가는 뭐와 무엇을 비교한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입니다. 그게 재평가액이고 손상차손은 뭐 한다? 장부금액과 그러면 회수 가능 가액인데 이 회수 가능 가액이 뭐다?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뭐다? 큰 금액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금액이? 자, 장부금액이 있죠? 그럼 회수 가능 가액이 높아버리면 더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장부금액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상차손이 발생하잖아요.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수금액이 들어오니까 회수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다는 거죠. 그만 차이만 못 받게 된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이 뭐다? 손상차손입니다. 이해됐죠? 손상차손. 그러면 반대로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 가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될까요? 이거는 손상 이익이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상 이익을 인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손상 차손은 인식하면 되지만 손상 차손은 인식하면 안 된다. 다시 항상 내 머릿속에 무슨 주의? 보수주의.
아까 비용은 인식하되 수익은 될 수 있으면 인식하지 마라. 다시 보수주의, 예상되는 비용은 인식하되 바로 즉시 인식하되 비용은 수익은 바로 즉시 인식하지 마라. 지금 계속 오면서 내가 회계 기준을 계속 해줬어요. 자산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추가적인, 아까 자산의 기본적인 평가가 뭐였어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항상 거기에 가야 되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뭐로 공시한다? 발생액이다. 그럼 장부상에는 뭐다? 현금주의를 이런 것을 발생으로 조정한다. 그때 뭡니까? 가대, 가상이 있잖아요. 그때 가대될 때는 선급, 선수 개념이 나오고, 됐나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 나오고, 가소될 때는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자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것은 이익에 무엇을 낸다? 비례 영향이니까 자산이 많아질수록 결과는 이익이 커져.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잡는 것보다 자산을 적게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가주의가 되고요. 그럼 비용과 수익은 비용이 많을수록 뭡니까? 이익은 낮아지고 수익이 많이 개선될수록 이익이 커지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예상한다 했어요. 예상한 것은 실현된 것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비용은 인식해 주는 건 좋지만 비용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면 미리 대비했으니 기업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수익은 로또 복권 당첨될 거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그거를 수익을 잡아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근데 막상 안 돼봐.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인식하지만 이걸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는 인식하지 않지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후에 다시 뭡니까? 이것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럼 또다시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 가액을 했을 때 오히려 회수 가능금이 클 수 있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처음에 요리됐을 때는 수익을 인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앞에 만약에 손상차손이 인식됐어요. 그럼 손상차손이 인식되어 있다면 만약에 앞에서 손상차손이 만원 인식되어 있고 뒤에 손상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손상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이만큼을 뭐다? 상쇄된다고요. 상쇄되면서 그 상쇄된 만큼 손상차손 한입을 잡는 거예요. 무슨 개념? 손상차손 한입. 다시 손상차손 한입. 고로 여기에서 플러스 될 때는 손상차손 한입으로 칠하는데 이 한입액의 한도는 이 회수 가능 금액은 결과적으로 손상차손 한입은 어디까지냐? 정기의 기존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 가능 금액은 앞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만 한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있는데 첫 번째 또 봅니다. 두 번째 줄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공정 가치에서 줄 것이요. 무엇을 뺀다?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합니다. 사용 가치는 해당 자산에 창출될 것 없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순공정 가치는 회사의 외부에서 행천된 가격이지만 사용 가치는 회사 내부의 자체 판단으로 추정한 점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다. 팔면은 뭐 돼요? 외부에 돈이 들어오죠. 사용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면서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내부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따라서 사용 가치를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한다면 손상차손을 회피하는 수단 이용할 수 있고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읽어보면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봅니다. 회수 가능액의 하락이 있어요. 자, 그때는 뭐 한다? 유행자산 손상차손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뭐가 무엇을 금액이다?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로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손상도 하나의 평가의 수단이니까 유행자산을 직접 차감하지 말고 간접 차감하자. 그 대변 쪽이 뭐였나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 했죠.
자, 손상차손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 모행이 있고 재평가 모행이 있는데, 원가 모행은 단기 손익으로 바로 인식해 주는데 반해서, 재평가 모행은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초, 2001년입니다. 기기장치 취득원가 18만원이고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는 없고 연수합계법을 정하여 취득하였다. 그럼 취득원가가 18만원 있어요. 주식회사 한국 기기장치에 대해 원가 모형 정한다. 줄 것을 원가 모형. 그 다음에 2001년 말 기기장치의 순공정가치가 74,000원이고 사용가치가 7만원입니다. 그럼 두 금액 중에서 무슨 금액? 큰 금액. 그럼 큰 금액이 뭐다? 순공정가치 74,000원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이 2001년 말 기기장치와 관련해 인식할 손상차손은 물었죠. 됐나요? 자, 손상차손은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원가 모형은 그 두 개의 차이를 단기 뭐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어요. 단기 비용으로. 그러면 자, 취득원가가 있고 여기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18만원인데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무슨 금액? 장부금액. 그러면 첫 번째 취득원가가 있죠? 취득원가가 얼마요? 18만원이에요. 18만원.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평가될 때 지금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했느냐? 01년 초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평가 시점은 언제냐면은 2001년 말이라 했어요. 그럼 1년 지났잖아요. 예? 12월 31일이라고요. 1년에 지났다고요. 그럼 요 18만원 1년분 감가를 계산해야 되죠. 됐나요? 그럼 감가 계산한 걸 요 감가 계산할 때 무슨 법일까요? 연수합계법이랬어요. 자, 아직 공시가 암기 안 됐죠? 암기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3년이라. 그럼 3년은 자, 여기서 3년이다.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수합계라는 것은 요 기간의 연수합계라는 것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요. 그럼 얼마 나와요? 6. 그럼 6이 된다고요. 여기도 6. 그러면 이거는 분모고 분자는 아직 뭐냐? 아직 미상각연수 3, 그 다음에 2, 1. 그럼 앞에 처음에서 취득 시점부터 1년까지는 6분의 3. 6분의 3이 감가상각률이다 이 말이야. 되나요? 그럼 연수합계 감가 공식은 취득원가 18만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가 0이라 해서 문제에서 되나요? 그래서 18만원에 대해서 상각률 지금 첫 해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1년 됐나요? 그럼 1년분 감가니까 몇 프로입니까? 50%죠. 5, 6, 30이니까. 그래서 50%니까 0.5 하니까 9만원 오죠. 그럼 9만원을 빼줘야, 감가 누계 빼줘야 9만원이 남죠. 그럼 이게 뭐다? 장부 금액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장부 금액을 산출하고, 그러면 이 금액과 무엇을 비교해서 지금 회수 가능 가액이 있잖아요. 그럼 회수 가능 가액은 우리가 두 개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제시했다.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 제시했어요?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주는데 여기서 큰 금액을 하라 했잖아요. 그럼 큰 금액이 순공정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순공정 가치가 얼마다? 74,000원. 그러면 이 두 개 비교하면은 얼마 차이 나요? 16,000원. 바로 비용 16,000원이다. 이해는 됐나요? 이해는 됐는데 좀 짜증스럽죠? 왜? 감가를 계산,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두 개의 핵심이야. 장부 금액을 공식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두 개념.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무슨 금액을 한다?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한다. 이 두 개를 인식합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회수 가능액의 회복, 유행자산 손상 차손 한입인데, 과거에 인식한 과거의 손상 소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될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전 손상 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줄 것을 직전 손상 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해수 가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한입합니다. 이때 손상차손 한입으로 증가된 장부 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 거기 별표시 2개 하세요. 과거입니다. 바로 앞에 연도 장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상차손이 인식되기 전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뭐가? 해수 가능액은. 이 해수 가능액은 손상차손이 인식되기 전의 장부 금액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산은 높이 평가되면 아까 뭡니까? 거짓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손상차손이 된 후에 손상차손이 회복될 때는 기존의 장부 금액 범위 안에서만 해수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손상차손 한입이 모형은 당기손이고요. 재평가 모형은 과거의 손상차손 인식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주고요. 만약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재평가 이익으로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자, 이 문제 풀면서 이거 잘 익히면 돼요. 문제 풀면서 이론도 같이 정리하면 되고. 유행자산 제거 있습니다. 189쪽의 유행자산 제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행자산을 그냥 처분했는 거예요. 그럼 처분 시점에, 처분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분을 알려면, 일단, 우리가 유행자산을 제거라 했는데, 이 제거가 가지고 있는 유행자산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유행자산을 뭐 했다? 처분했다. 매각했다는 거예요. 팔았다. 매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는 유행자 처분인데 요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처분 시점의 무슨 금액을 알아야 된다?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된다. 어느 시점?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처분 시점 장부 금액을 알려면 그 자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취득원가가 얼마였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취득원가 파악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금액은 뭡니까? 감가, 상각, 누계액이 존재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또 마이너스 되는 수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이것을 기존의 순수 장부 금액이지만 이보다 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손상, 차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이적인 문제가 우리가 뭡니까? 유행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됐나요? 그럼 아까 또 재평가 된다면 재평가 손실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이고, 그럼 요 두 개와 이거는 뭡니까? 매각 금액이죠. 매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이 이만큼 가치인데 실제로 파는 금액이 이것인데 이것이 많으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뭐가 돼요? 처분한 나머지 이익이 발생하죠. 처분 이익이라 말을 쓰면 돼요. 처분한 나머지 이익이 처분 이익이라 말을 쓰면 돼요. 그럼 반대로 장부 금액이 매각 금액보다 크다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비용인 처분 손실이라고 용어를 쓰면 된다. 근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실제로 실현된 겁니까?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실현된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 단기 비용. 처분 시점에 바로 단기 수익, 장기 비용합니다. 근데 아까 재평가는 뭡니까? 지금 현재 유행자는 존재하고 올해 재평가됐지만 또 다음에도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행자를 계속 존속한다면 재평가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재평가에 대해 바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비용, 즉시 손실을 처리하지 않더라. 다만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처리하고 되나요?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시점에 이미 정기에 뭐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재평가 잉여금을 상계 처리하더라. 됐나요? 상계하고 초과 금액이 있다면 그것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계속 논리를 정리해보세요. 근데 재평가 잉여금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때는 바로 수익을 처리하면 돼? 안 돼? 보수주의 이익 처리하지 말고
재평가 잉여금을 두라. 이 말이죠. 자, 그럼 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할 시점에 정기에 뭐가 있다면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되나요? 그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단기 수익으로 잡아줘라. 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뒤에 볼 필요 없어. 이거는 감가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평가만 잘 정리하세요. 재평가만. 손상차손도 아주 쉬워. 예. 자, 재평가. 자, 재평가를 했어요. 그럼 재평가할 때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뭐라고요?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다른 거 없다면 이 즉시 이거를 뭔다? 단기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해준다고.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10원이. 근데 문제에서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미 어디에? 정기에 뭐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재평가 잉여금이 6원이다. 그 6원만큼을 뭐로 처리한다? 상쇄하죠. 그럼 이익과 상쇄하니까 뭐? 마이너스 4원이죠. 이 4원만 뭐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아까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전액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안 되죠. 뭐 한다? 앞에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잉여금을 상쇄하고 초과분만 단기 비용이고 잉여금이 없다면 전부 단기 비용이고 이해됐나요? 지금 이 앞에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처음에 발생한 시점과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어떤 사람이 합니다. 마이너스 10원이 발생해서 재평가 손실이 단기에, 그러면 정기에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5원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원을 단기에 인식한 재평가 손실 10원이죠. 근데 정기에 뭐가 발생해야 돼? 정기에 재평가 손실이 인식됐죠. 그러면 이 단기에 처리한 재평가 손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방금 재평가 손실이 발생할 시점에 그 전액을 뭘 처리한다고 했어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죠. 그럼 단기 비용 처리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평가 손실이 있죠. 그럼 이것도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되죠. 이거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되죠. 같은 것이잖아요. 다르다면 앞에 잉여금이 있다고 상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용인식 끝난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재평가 플러스 됐다.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럼 이 잉여금은 이익은 뭡니까? 단기 수익 처리하면 돼? 안 돼?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10원이 발생했을 때 그럼 앞에도 뭡니까? 앞에도 플러스 5원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자본 항목이 있죠. 기타 포괄손익에. 그럼 이것도 기타 포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을 더해주면 되고. 근데 앞에 뭡니까?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럼 재평가 손실이 7원이 있었다. 요때 발생할 때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 처리했죠. 근데 뒤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뭐만큼? 이 앞에 손실로 인식된 마이너스 7원만큼은 이 7원만큼은 뭐 처리하자?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자.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하자. 이거 조심하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초과된 금액은 플러스 3원이 남았죠. 이거는 이익이니까 수익이 아니죠. 수익에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뭐냐? 자본 항목 처리죠. 자본이 뭐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재무상태표상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처리한다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반복만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유행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유행자산이 제거됩니다. 그럼 제거되는 시점에 뭐가 남았다? 잉여금이 있다면 요 잉여금은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로 대체한다? 제거됐으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됐죠? 오케이. 자, 논리 정리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행자산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부르냐, 다른 것들, 됐고, 예. 자, 감가계산 문제에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정해법 공식이나, 그 다음에 정률법 공식은 그래도 쉬워요. 여러분이 방금 제일 수사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연수합계법 있죠? 그 연수합계법이 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195쪽에 13번 문제 있죠? 찾았나요? 예, 이거를 하고요. 9번 문제 있어요. 194쪽에 9번 문제하고 195쪽에 13번 문제. 이것만 한번 풀어보면 단가는 다른 거는 쉬운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